안녕하세요. 포토샵 명방송입니다. 포토샵 2020 기초 완성 강좌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미지 열기와 이미지 사이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이미지를 한 번에 닫으려면 Ctrl Alt W가 되겠습니다. 다 닫아보죠. 하나씩 닫는 거는 Ctrl W, 한 번에 다 닫는 거는 Ctrl Alt W가 되겠네요. 자, 일단 탐색기에서 열 수가 있겠네요. 이미지를 작업할 폴더에 가셔서 해당되는 이미지를 쭉 드래그를 하셔서 포토샵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포토샵이 열리게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빈 공간에 두 번 클릭하셔서 해당된 폴더를 찾아가서 이미지를 열면 되겠죠. 자, 포토샵 메뉴에 보면은 이미지 열기에 관련된 메뉴들이 있죠. 뉴, 오픈, 브릿지, 브라우저 인 브릿지, 그리고 오픈 에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인 브릿지 먼저 해보죠. 오픈을 했고요. 다양하게 이미지를 열 수가 있게 되겠네요. 브릿지가 열리죠. 예. 이 브릿지를 보면은 이 탐색기에서 해당된 이미지, 이거는 이제 줄기차게 제거를 해보고요. 작업해야 될 대상의 폴더를 줄겨찾기 있죠. 줄겨찾기에다 똑같이 줄겨찾기가 됩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해당된 곳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오픈을 해서 열 수가 있게 되겠네요. Ctrl O.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오픈 에즈 스마트 오브젝트. 이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미지가 조금 다르죠. 그냥 열었던 이미지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이미지는 이렇게 열면은 대상을 갖다 놓으면은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거나 키워도 이미지가 깨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깨지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원래 이미지를 스마트 오브젝트가 아니고 그냥 이미지, 요 체크 표시 있죠? 스마트 오브젝트 체크가 없으면 이미지를 만약에 줄였다가 키우게 되면 픽셀이 이렇게 깨져 나가게 되죠. 예, 흐릿해지고 있죠. 스마트 오브젝트로 해서 열면은 이미지가 줄거나 또 키우거나 했을 때 이미지가 깨지지가 않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열어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해서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실례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 클릭해서 이 이미지를 열고요. 이건 그냥 열었어요. 여기다가 내가 이미지를 하나 집어넣는데 이미지 크기가 변형이 될 소지가 있다면 오픈 스마트 오브젝트로 해서 열게 되면 오픈 스마트 오브젝트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가 돼서 이미지를 사이즈를 키우거나 줄여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게 되겠죠. 자, 또 다른 방법은 굳이 스마트 오브젝트로 열지 않아도 그대로 폴더에서 해당된 이미지를 내가 작업을 원하는 곳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줄이거나 키우거나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 열기의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그때마다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때.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윈도우에서 탐색기에서 바로 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듀얼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한쪽에는 이제 탐색기를 열어놓고 그리고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를 열었을 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꼭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 사이즈가 열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프로파일, 지금 프로파일이 sRGB로 되어 있죠. sRGB, 얘도 sRGB입니다. 얘도 sRGB로 되어 있네요. 다 sRGB로 되어 있는데 작업은 원래 sRGB에서 하는 거는 웹용 작업을 위해서 sRGB에서 하는 거고 본 작업은 어도비 RGB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온라인 프로파일을 해서 어도비로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온라인 프로파일을 하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하고자 원하면 에디트에 컨버트 프로파일 그리고 어도비 RGB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어도비 RGB의 프로파일이 가지고 있는 컬러의 색 공간 영역을 이해하고 감을 익히는 데 좋기 때문에 항상 sRGB의 파일을 컨트롤하지 마시고 어도비 RGB에서 컨트롤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작업이 끝나고 나서 웹에다 올릴 거면은 다시 작업이 끝나면 컨버트 프로파일을 해서 sRGB로 컨버트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해서 웹에다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기본 프로파일은 어도비 RGB를 사용하라는 거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지의 프로파일을 봤으면은 이미지의 크기도 봐야겠죠. 4869에 6483 300 ppi로 되어 있어요. 여기 패널에 가시면은 더큐먼트 프로파일 그리고 더큐먼트 디멘전 요걸 체킹을 해주시면은 이미지의 컬러 프로파일과 그리고 이미지의 사이즈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300이라고 붙은 거는 이제 출력, 인쇄를 할 때 쓰는 그 해상도가 되겠네요. 300 ppi. 약간 개념을 들어가면 수학적인 계산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는 뭐 알 필요는 없고요. 300 pp이는 출력과 인쇄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면은 리솔루션이라는 게 있죠. 바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픽셀당 인치가 300 굉장히 조밀하게 들어가 있다. 300이면 인쇄와 출력을 할 때 꼭 필요한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기본 해상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웹이나 여러분 프리미어나 영상 편집을 할 때는 굳이 이게 300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뉴에 가시면은 요런 여러 가지 뉴 다큐먼트가 나오죠. 지금 강좌가 조금 내용이 많아서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제가 구분을 명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토라고 돼 있죠. 그리고 16cm 그리고 12cm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 사진 사이즈는 인치로 보죠. 6.4에 4.7인치가 돼 있어요. 센치로 계산하면 16cm에 12cm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뒤에 300 pp이로 돼 있죠. 포토의 300 pp이는 포토는 뭐죠? 예, 인화입니다. 인화. 사진을 인화하는 목적이라 그러면 300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죠.
300, 300, 300. 실제 사이즈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6 곱하기 4인치, 6 곱하기 4인치짜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리솔루션은 300이에요. 해상도. 프로파일은 어도비 RGB로 잡혀 있고요. 크리에이터 눌러보면 이게 얼마 정도의 사이즈일까요? 옆에 보시면은 1800 곱하기 1200 픽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R을 눌러보세요. 컨트롤 R을 누르면은 룰러라는 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센치와 인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 센티미터죠. 자, 요렇게 센티미터, 요 정도 15cm와 그리고 대략 센치로 보니까 갑자기 잘 알 수가 없네요. 여기 강의라 만들기가 상당히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센티미터 15.24cm와 10.16cm입니다. 어느 정도 크기 사이즈를 알 수가 있겠죠. 자, Shift 키를 누르고 오른쪽 키를 눌러서 프린트 사이즈를 보면 조금 작게 보이게 됩니다. 예. 자, 이런 사이즈가 15cm와 그리고 10cm 정도가 되는 사진을 인화했을 때 무리 없이 인화가 된다라는 거,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 뭐 A4지도 한번 볼까요? 자, 포토는 이제 알게 됐고요. 3.2인치, 6.4인치, 7.5인치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300 리솔루션이 잡혀 있는 겁니다. 해상도가. 프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트도 300 ppi로 되어 있죠. 자, 이런 A4지,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는 A4지 용지의 사이즈는 밀리미터는 297로 되어 있어요. 밀리미터고요. 센치로 확인하면은 21cm와 대략 29.7cm가 되겠네요. 열어보겠습니다. 300 dpi 되어 있고요. 자, 옆에 보면은 픽셀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픽셀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센치와 크기는 알 수 있지만 픽셀로 단위를 바꿨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를 누르면은 2400에 3508픽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 네모나게 이렇게 도트처럼 보이는 요 픽셀을 이쪽이 3508개의 네모난 픽셀로 표현이 되고 가로는 2480개의 요 조그마한 픽셀들 있죠. 요게 여기 이렇게 깔려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0픽셀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3500 픽셀 정도 되고 그리고 2500 픽셀이 정도가 되면 A4 용지를 무난히 출력을 하거나 인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00이라고 하는 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300에 3000 픽셀에 2000 픽셀 이상이 넘어가면 A4 용지 되는 거는 무난하게 출력이 된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지금 보시면은 4000 픽셀하고 6000 픽셀이 넘어가죠. 그러면 뭐 A4지나 A3의 이미지 사이즈는 무난하게 그 정도의 크기는 무난하게 출력 인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5000 픽셀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3000 픽셀이 넘어가고 300 픽셀이 넘어가면 해상도가 300이 되면 출력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000 픽셀은 뭐 당연히 되는 거고요. 얘도 5000 픽셀이 넘어가죠. 얘도 마찬가지 6000 픽셀이네요. 더 큰 출력을 해도 해상도에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출력도 많이 해보고 인쇄도 많이 해봤는데요. 대략 300픽셀 되고 이미지가 확대를 해서 많이 깨지지 않으면 뭐 출력해서 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300픽셀이라고 하는 것을 해상도 300을 지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뉴에 보시면은 자, 포토 인화죠. 예, 출력 인화, 인쇄, 프린트, 출력 인쇄죠.
아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가게 되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일러스트 된 거 외부로 올리지 않을 거면은 일러스트 작업이나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뭐 출력을 하거나 인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300ppi로 해상도가 잡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 세 개는 다 출력의 목적이고 300ppi의 해상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작업 공간은 될 수 있으면 어도비 RGB에서 하라는 거 여기는 똑같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웹, 모바일, 필름, 비디오라고 돼 있죠. 다 어디에 해당되죠? 예, 모니터로 보는 거죠. 예. 얘는 종이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나지라든지 그런 거는 300ppi를 지켜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모니터 상에서 표현되는 것들은 얘는 출력을 하기 위한 해상도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300ppi라고 해도 우리가 모니터 상에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치는 모니터 상에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모니터 상에 똑같이 보여요. 하지만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잉크를 조밀하게 이렇게 뿌려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300 굉장히 조밀하게 많이 찍어서 해상도를 출력되는 출력물의 품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요 해상도를 지정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모니터상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출력상에서 조밀하게 찍느냐, 조밀하게 찍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은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는 300을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72로 쓰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2와 300의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모니터 상에서는 리솔루션 72, 그 이상 넘어가도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2로 맞춰놓은 게 된 겁니다. 여기서도 포토샵에서 기본 세팅 이렇게 돼 있죠. 모바일도 핸드폰으로 보는 거죠. 70ppi. 그래서 기본적으로 72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편집하는 이미지 파일을 작업을 할 때 72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1080, 720, 1080, 720. 기본이 있죠. 이렇게 쓰는 게 HDR, SD, HD, SD, FHD, 4K,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다 요 픽셀의 크기입니다. 이 1080이 바로 이 픽셀 크기예요. 그걸로 구분하는 겁니다. 영상 쪽은. 자, 세로와 가로. 세로가 1920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 듣던 게 바로 픽셀이 1080개 픽셀 가로 사이즈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20이면 SD죠. SD. 품질을 SD 품질이라고 부르죠. 72, 720. 여기가 이제 720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니터가 크면 클수록 가로 사이즈가 커지겠죠. 거기에 맞춰서 열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1920에 1080인데 우리가 열었던 이 파일 한번 넣어볼까요? 5000 픽셀입니다. 벌써 5배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여기 작업하는 곳에다 갖다 놓으면 엄청나게 큰 이미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1080으로 되려면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야겠죠.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 줄이는 방법, 이런 방법들은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이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미지를 여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를 꼭 체킹을 하라는 거를 계속 체킹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작업하는 사이즈는 어느 정도 크기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미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 작업은 어디까지 가능하겠다, 이런 걸 이제 정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미지 뉴에 가셔서 사진에 쓰이는 거는 인치가 어떤 인치,
크기가 어떻게 되고 300픽셀이 되는지, 그리고 프린트도 300픽셀, 그리고 일러스트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일러스트레이터를 쓰는 일러스트레이트용으로 작업을 하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300ppi로 해상도를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웹이나 모니터상에서 표현되는 거는 굳이 300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72로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로 나눠지죠. 사진, 프린팅할 인쇄물, 일러스트레이트는 300, 그리고 웹, 모바일용, 그리고 비디오용의 작업은 72.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깊이 들어가면은 뭐 8비트가 뭐 몇만 픽셀의 컬러를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 작업을 하다 보면 요즘 카메라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픽셀 수가 거의 뭐 4000, 6000, 8000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들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고해상도의 사진들이 없었기 때문에 구분을 많이 해야겠지만, 현재는 굉장히 원 소스들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사고가 날 일은 없지만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72, 300, 그리고 픽셀의 사이즈는 3000 픽셀이 넘어가면 기본적인 작업에서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이상 이걸 강의를 만들까 말까 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어도 좋긴 하겠지만 실제 작업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알지 않아도 3000 픽셀이나 4000 픽셀 되는 사이즈는 작업하는데 뭐 지장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미지 여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의 사이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